한 남자와 한 여자가 일본 여행 중에 우연히 만났습니다. 남자는 과거 사랑했지만 아직도 잊지 못하는 옛 여자의 생일이라 여자가 좋아하는 에노시마 섬을 찾았던 것이고, 여자는 자신을 버리고 떠난 애인을 찾아 다시 발목이라도 잡아보겠다는 욕심으로 일본 땅에 발을 디딘 것이었죠. 여행에서 만난 남자의 이름은 주호진. 6개 국가의 언어가 자유자재인 아주 유능한 통역사입니다. 여자는 차무이라는 이름을 가진 무명의 연예인이었네요. 차무이는 여러 영화에 출연하긴 했지만 존재감 없는 역할로 알아보는 사람이 전혀 없던 입장인데요. 두 사람의 우연한 만남은 해프닝이 벌어지면서 코미디처럼 여겨지기도 했지만 본인들에겐 더할 것 없이 너무도 절박한 상황이었던 것이었죠. 더구나 차무이는 잠수이별로 도망을 가버린 남자친구 김유진이라는 남자를 찾아 마지막 애원을 해보려고 달려온 상황이기 때문에 어떤 비굴한 모습도 연출할 기세였는데요. 하지만 김유진은 만날 수 없었고, 그의 새로운 애인 일본 여자의 라멘 가게에서는 우연히 처음 만난 주호진에게 보일 꼴 안 보일 꼴을 다 보이고 말았죠. 사실 새 애인이라 생각했던 일본 여자는 차무이의 남자친구 김유진의 아주 오래된 연인이었다고 했네요. 정작 두 사람 사이에 끼어든 사람은 차무이였다며 적반하장이라는 결론에 이르게 되는데요. 더 충격인 건 김유진이 일본 애인을 제쳐두고 차무이에게 잠시 정신을 빼앗겼던 이유였죠. 차무이는 가족한테조차 버림받은 너무도 비루한 처지인데다 불행을 주렁주렁 달고 사는 사람이라 김유진은 그 불행에 마음이 끌렸다고 했다는데요. 물론 일본 여자로부터 통역을 해주던 주호진이 그 말을 모두 차무이에게 전달하진 않았지만 대강 눈치로 알아챈 차무이는 허탈하게 그곳을 박차고 나오게 됩니다. 두 사람은 우연히 고급 레스토랑에서 저녁 식사할 기회를 가지게 되지만 주호진이 전화 한 통을 받게 되면서 저녁 약속은 무산이 됩니다. 주호진은 오래전 일본 여행에서 우연히 신지선이라는 여자를 만나 사랑을 하게 되었죠. 중간에 약속이 엇갈리게 되면서 아쉽게 연락이 끊어지게 되었지만 아주 오랫동안 마음에 품고 있었는데요. 하지만 시간이 흐른 뒤 신지선을 다시 만났을 땐 놀랍게도 자신의 이복형 나진석의 여자친구 자리에 서 있었다고 하네요. 그래서 주호진은 이제껏 그 불타는 마음을 접을 수도 없이 가슴에 꼭꼭 품고만 살았던 건데요. 그래서 주호진은 사랑의 자취를 찾아 그날 이미 에노시마 섬을 다녀온 상황이었죠. 우연히 차무이가 함께 동행을 했었고요. 하지만 신지선이 지금 일본에 있는 것 같다는 나진석의 전화에 급히 에노시마 섬으로 달려가야만 했네요. 하지만 이번에도 너무 늦었죠. 신지선을 먼저 찾아낸 나진석 때문에 주호진은 멀찍이서 걸음을 멈춰야만 했습니다. 만날 수도 없었던 신지선이 끼어들어 결국 차무이와 주호진의 만남은 스치듯이 막을 내리고 마는데요. 그렇게 두 사람의 인연은 끝이 나는 것 같았습니다. 아마도 차무이에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면 말이죠. 아무 일도 없었다면 차무이가 에노시마 섬에서 SNS에 올린 주호진의 사진이 문제가 될 게 없었을 테고 주호진이 차무이를 급하게 찾지는 않았을 테니까요. 하지만 일은 일어나고 말았습니다. 서울로 돌아온 차무이는 좀비 호러 영화 조용한 여자의 주인공 도라미 역을 맡아 촬영을 하다 마지막 씬에서 사고를 당합니다. 건물에서 추락한 차무이는 기절하면서 뇌사 상태에 이르게 되는데요. 차무이가 의식 없이 지내던 수개월 동안 영화 조용한 여자는 한국뿐 아니라 세계로 널리 퍼져나갔습니다. 주인공 도라미 역할을 한 차무이가 촬영 중 추락사고를 당했고 아직도 깨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에 세상은 차무이에게 집중을 하게 되는데요. 그러다 6개월 만에 기적처럼 차무이는 눈을 번쩍 뜨게 됩니다. 차무이가 깨어났다는 사실은 곧바로 세계적인 뉴스가 되었죠. 그러다 보니 차무이의 SNS는 많은 사람들이 주목하게 되는데요. 차무이 SNS를 보게 된 주호진의 친구들은 에노시마 섬에서 찍힌 한 남자의 옆모습을 발견하기에 이릅니다. 이 남자가 주호진이다 아니다 말들이 마구 떠돌아다니는데요. 주호진 역시 그 사진을 보게 되었고
차무이가 자신 몰래 사진을 찍어 SNS에 올렸다는 사실을 알게 되죠. 차무이가 깨어난 후 주호진은 차무이를 찾아갑니다. 자신의 사진을 삭제해달라고 말이죠. 그렇게 두 사람은 운명처럼 다시 만나게 되는데요. 매니저의 말에 의하면 차무이가 입원한 6개월 동안 주호진이 몇 번이나 병원을 찾아왔다고 했었죠. 차무이는 하루아침에 월드스타가 되긴 했지만 일본에서의 설레는 마음이 아직도 남았던 상황이라 그 무엇보다 주호진이 자신을 찾아왔다는 사실에 너무도 행복해집니다. 하지만 주호진과 부딪힐 때마다 좋아하는 마음을 그대로 표현하지는 못하고 마음에도 없는 말들을 불쑥불쑥 쏟아내게 되는데요. 차무이는 그때는 몰랐죠. 불안과 두려움이라는 감정이 자신을 얼마나 잠식하고 있는가를 말이죠. 자신은 그저 불행한 여자라고만 생각했기 때문에 좋아하는 마음도 누군가에게서 내쳐지는 마음도 스스로 감당하지 못한다고만 생각하고 눈을 감고 회피하는 일에만 급급했습니다. 진짜의 자신을 마주할 용기가 없어 남처럼 멀리 두며 살고 있다는 사실을 전혀 모른 채 말이죠. 한편 차무이를 다시 만나게 된 주호진은 일본에서 의기소침해했던 자신만 행복으로부터 비껴나와 불행의 그늘 속에 있다 생각하던 차무이가 밝아지고 반짝반짝 빛나기 시작한 것 같아 기분이 좋았습니다. 일본에서 주호진은 스스로를 비하하던 차무이에게 불행 때문에 다가왔던 남자친구 김유진이 가버렸으니 이제부턴 행복만 오게 될 거라 덕담을 해주었었죠. 사실 차무이는 자신을 늘 불행의 어둠으로 피신시켜 놓고는 반짝반짝 빛나는 세상은 남의 것이라고만 생각하며 살았던 인물입니다. 영화를 촬영하다 추락사고가 났을 때도 생의 마지막이라 생각하며 눈을 감기 직전 차무이는 중얼거렸었죠. 어딘가에선 그들만의 축제가 벌어지고 있었다. 내 생에 한 번도 터지지 않았던 불꽃이 내겐 멀기만 한 하늘에서 터지고 있었다. 예쁘다. 그래서 짜증나. 정신을 잃기 전 마지막 한 줄기 눈물이 볼을 타고 내렸었는데요. 그랬던 차무이가 이제 세상에 빛나는 주인공이 되게 된 것이죠. 그렇게 바라던 당신의 축제가 시작됐잖아요. 축하해요. 주호진은 마치 차무이의 마음을 모두 들여다보고 있다는 듯이 축하의 말을 건네주었습니다. 차무이 역시 이제 자신의 삶도 반짝반짝 빛이 나면서 축제가 시작되었다고 인식하고 있었죠. 하지만 차무이는 그럴수록 더 불안했습니다. 원래 드리우고 있던 어둠이 빛나는 밝은 세상에 알려질까 두려웠습니다. 자신의 어둠이 발각돼 주호진이 자신을 거절해버리면 어쩌나. 예전에 늘 그랬던 것처럼 어둠 속으로 자꾸만 졸아들고 있었던 건데요. 그리고는 마음이 약해질 때마다 그 순간을 회피하기 위해 눈을 질끈 감아버리기 시작합니다. 도쿄 국제영화제에서 처음으로 차무이는 영화 속 좀비였던 도라미의 모습을 군중 속에서 만나게 되는데요. 처음엔 자신의 과거를 모두 알고 있는 듯 비웃으며 쳐다보는 도라미가 그저 두렵기만 했었죠. 마치 인터넷에 올라오는 악플 같은 자신을 비난하고 조롱하는 부정적인 존재라고만 생각했었는데요. 영화 속 도라미의 잔인함을 떠올리면서 사람들 앞에 나타나 자신의 과거를 모두 까발려버리면 어쩌나. 차무이는 극도의 두려움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하지만 도라미를 자주 마주치게 되면서 차무이는 알게 되었죠. 도라미는 자신의 내면의 모습이라는 것을 말이죠. 햇살 앞에 놓인 모습은 차무이, 그리고 불행의 어둠에 숨어있는 모습은 도라미. 이렇게 둘은 서서히 분리가 되는데요. 그러는 사이 우연과 우연이 겹치면서 주호진과 차무이는 자주 스치게 됩니다. 하지만 뜬금없이 등장한 도라미는 주호진과 가까워지지 말라고 명령을 합니다. 너의 과거를 알게 되면 그는 너를 버리고 떠날 거야. 주호진에게 버려진 내 모습 한번 상상해봐. 미칠 것 같지? 도라미는 야유하면서 차무이를 조종하게 되는데요. 그러나 중에 차무이는 쿠로사와 히로라는 일본인 배우와 함께 로맨틱 트립이라는 프로그램의 주인공을 맡게 되죠. 캐나다와 이탈리아를 오가며 촬영하는 프로그램이라 우연히 여러 국가 언어에 능통한 주호진이 통역사로 제작진에 합류가 되는데요.
주호진은 차무이가 주인공이라는 사실에 여러 불편한 마음이 들어 중간에 빠지려는 노력을 했었죠. 하지만 갑자기 이복형 나진석과 신지선이 결혼하게 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결혼 과정까지의 불편한 상황이 싫어 결국 로맨틱 트립 프로그램 제작에 함께 하게 됩니다. 이러는 사이 주호진과 차무이 두 사람은 티격태격하면서도 조금씩 마음이 가까워지고 있었네요. 하지만 문제는 차무이에게서 생겨나게 됩니다. 차무이에게는 자신의 축제가 화려해지면 질수록 더 큰 불안감이 함께 다가오고 있었네요. 이제는 시도 때도 없이 차무이 앞에 도라미가 등장을 하는데요. 문제는 차무이가 도라미를 발견하는 순간 정신이 나가버린다는 것이네요. 두려움에 휩싸인 표정으로 모든 게 멈춘 것처럼 멍해 있다가 아주 한참 후에야 정신을 차리게 되는 현상을 계속 반복해서 겪게 됩니다. 그 현상이 망상이라는 걸 차무이는 주호진과 함께 만난 정신과 의사를 통해 알게 되는데요. 하지만 안다고 해서 뭔가 달라지진 않았죠. 해외 촬영이 코앞에 다가와 버렸으니까요. 주호진과 차무이는 제작진과 함께 캐나다로 떠나게 됩니다. 차무이는 캐나다에서의 촬영에선 상당히 안정된 모습을 보였었네요. 상대 역인 일본인 배우 쿠로사와 히로와의 촬영이 순조로웠던 건 사실 주호진의 역할이 컸었죠. 쿠로사와 히로가 촬영 처음부터 차무이를 무시하는 바람에 통역으로 의사소통을 해주던 주호진이 그 중간 역할을 하게 된 건데요. 그러다 보니 차무이는 자신에게 친절한 주호진을 향해 점점 마음이 커져만 갔습니다. 그래서 주호진과 함께 오로라를 보고 싶은 마음에 네잎클로버를 모으고 있었는데요. 하지만 갑자기 신지선이 결혼을 미루고 캐나다 촬영에 PD로 합류하게 되면서 또 조금 불안한 마음이 싹트기도 했었죠. 그래도 그렇게 보고 싶던 오로라를 차무이는 주호진과 단둘이 서서 오래오래 보게 됩니다. 차무이는 주호진이 언제 자신을 떠날지도 모르기 때문에 오로라를 떠올리면 무조건 자신이 생각나도록 머리에 새겨주고 싶었죠. 어쩌면 이 순간의 기억으로 신지선을 지우고 싶었던 것 같은데요. 그러다 결국 캐나다의 마지막 촬영지에서 차무이는 주호진에게 짧은 입맞춤을 하게 됩니다. 물론 주호진 역시 피하지는 않았네요. 다만 그 순간이 너무도 민망해 미라미가 시킨 거라 핑계를 댔지만 차무이는 아쉽고도 아쉬운 순간이었습니다. 캐나다의 일정은 끝나고 이탈리아에서의 촬영 일정은 아직 얼마의 기간이 남았기 때문에 이탈리아에서 다시 만나기로 하고 각자 한국으로 떠나게 되는데요. 입맞춤 때문에 서먹했던 두 사람은 캐나다에서의 마지막 파티에서도 거리를 두고 있었죠. 제작진과 달리 한국에서의 일정 때문에 다음날 아침 비행기로 먼저 출발해야 하는 차무이는 아쉬움에 주호진의 전화를 기다리다 밤을 꼬박 새는데요. 다음날 아침 주호진은 자신의 자동차를 가지고 나타나 차무이를 공항까지 태워준다고 나섰네요. 늘 소극적이었던 주호진의 태도로 볼 때 어쩌면 주호진의 이 행동은 짧은 입맞춤에 대한 화답이 아니었나 싶은데요. 두 사람은 여느 연인처럼 그렇게 행복한 대화를 나누며 음악을 들으며 공항으로 달렸습니다. 이 순간엔 두려움도 불안도 아무것도 없었죠. 차무이에게 이 순간은 행복한 축제 그 자체였는데요. 저녁 비행기로 돌아오는 주호진은 자신이 보낼 캐나다에서의 오후 시간을 실시간 차무이한테 알려주겠다고 했죠. 그만큼 이제 두 사람이 몹시 가까워졌다는 의미인데요. 공항에서의 아름다운 작별 인사를 끝으로 아무 일 없이 다시 한국에서 만나게 되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하지만 운명은 차무이를 그냥 내버려두지 않았네요. 마치 시험이라도 하듯이 또다시 함정에 빠뜨리게 됩니다. 공항에서 기다리고 있던 매니저는 차무이에게 놀라운 사실을 알려주었죠. 신지선이 결혼을 미룬 게 아니라 파혼을 했다는 것을 말이죠. 차무이는 마치 자신이 기다리고 있던 불안의 정체를 알게 되었다는 듯이 바로 호텔로 달려갑니다. 신지선을 얼마나 오래 마음에 품었는지 주호진의 사랑을 잘 알기 때문에 더 이상 지체할 수 없었죠. 신지선의 파혼 소식으로 주호진의 마음이 돌아설 거란 생각에 절대 그것을 알지 못하게 해야 한다 생각했던 건데요. 하지만 불안은
차무이의 멱살을 잡고 놓아주지 않았습니다. 주호진과 신지선이 마주 앉아 파혼된 걸 서로 기뻐하면서 연인 사이로 가까워지는 두 사람의 모습이 머리에 한가득 그려지고 있었는데요. 실제로 서점에서 책을 고르던 주호진은 신지선을 만나게 되고 북카페에 앉아 파혼한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그 이야기를 듣는 주호진의 표정으로 봐서 신지선의 파혼에 마음이 흔들리지는 않았던 것 같은데요. 하지만 차무이의 생각은 달랐죠. 자신의 약해 빠진 마음처럼 주호진도 바람에 훌렁 뒤집어질 거라 믿어 의심치 않았던 건데요. 더구나 이제까지 뜸했던 도라미가 다시 차무이 앞에 나타나 차무이의 마음을 갈갈이 찢어놓기 시작했죠. 도라미는 차무이를 조롱하면서 두 사람의 다정한 모습을 보고 있으니 아프고 슬프고 힘들지 않냐고, 그런 걸 어떻게 견딜 거냐고 당장 헤어져 버리라고 몰아세우는데요. 주호진을 만난 차무이는 작심을 하고 헤어지자고 냉정하게 말을 해버립니다. 신지선이 혼자가 됐으니 다시 돌아가야 되지 않겠냐고. 자신이 걸림돌이 되는 건 싫다고요. 참 어리석고 바보 같은 모습이긴 했지만 누구나 그 순간 차무이 입장이라면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까 공감이 가기도 했었네요. 주호진은 아무 말이나 하는 걸 멈추고 제발 정말 하고 싶은 말을 하라고 했습니다. 당황하거나 하면 아무 말이나 쏟아내는 차무이의 버릇을 잘 알기 때문인데요. 도라미는 차무이를 계속 몰아세웠죠. 바보, 너만 우스워지는 거야. 예전에 엄마와 아버지의 일을 모른 척 했던 것처럼 자신의 감정도 모른 척 그냥 그렇게 행동하라고 했었네요. 차무이는 주호진에게 신지선에게 돌아가라고, 자신은 여기서 멈추겠다고 말을 합니다. 좋아하지만 계속 붙들고 있으면 두 사람에게 자신이 우스워진다고 말이죠. 그래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차무이 씨를 우습게 만들었다면 미안해요. 그만할게요. 이렇게 두 사람은 헤어지게 됩니다. 불과 몇 시간 전 공항으로 달리던 자동차 안에서의 두 사람은 기억에서 모두 지워져 버린 것 같은데요. 주호진은 이제야 털어놓았죠. 차무이가 감정을 다 드러내면서 울고 웃고 변하는 모습을 보면서 당황스럽기도 하고 신기하기도 했다고요. 그래서 맞춰주고 챙겨주고 싶었는데 지금 생각하니 차무이의 감정에 휘둘리고 있었던 거라 깨달았다고 했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그만두겠다고 하면서 휙 길을 건너 가버렸네요. 헤어짐이 순간적일 수는 있지만 주호진 같은 사람이 자신의 감정을 그렇게 차분히 설명한다는 건 이 순간이 진짜 마지막일 거라는 의미로 여겨졌습니다. 하지만 의문도 있었죠. 차무이가 자신을 좋아하는 줄 알면서 왜 그렇게 매몰차게 대했을까? 그 순간엔 주호진이 조금 야속한 느낌도 들었는데요. 하지만 나중에 주호진의 마음이 어땠는지 김영환 선생과의 대화에서 흘러나오게 되었죠. 각각 서울로 돌아온 두 사람은 한동안 각자의 삶을 살아갑니다. 주호진은 이탈리아 촬영에는 빠질 생각으로 자신 대신 합류할 사람을 찾고 있었는데요. 그러다 우연히 음악회에서 차무이와 마주치게 되고 주호진과 차무이 관계를 조금 알고 있던 김영환 선생은 차무이를 주호진 집으로 저녁 초대를 하게 되죠. 차무이에게 너무도 차갑게 대하는 주호진에게 김영환은 왜 그러냐고 묻습니다. 선생님, 사람들은 다 각자의 언어로 말을 한다고 하셨죠. 그런데 저는 그 사람이 하는 말을 잘 못 알아듣는 것 같아요. 호의로 알아듣고 다가갔는데 아니라고 밀려났어요. 주호진의 말에 김영환이 대답했네요. 모르는 말이면 공부를 해야지. 자네는 통역사잖아. 단어도 순서도 그리고 느낌표인지 물음표인지 자신이 쓰는 언어랑 다를 땐 잘 들여다보고 잘 해석해야 하는 거지. 아마도 김영환의 이 말에 이사랑 통역이 되나요? 작품의 테마가 들어있는 것 같았네요. 통역이란 나열된 문장의 해석만을 의미하지는 않겠죠. 우리가 하는 말에는 단순한 낱말들만 늘어선 게 아니라 그 속에 감정이 들어있으니까요. 그렇게 주호진과 다시 만나게 된 차무이는 다시 주호진과 가까워지는가 했지만 갑자기 자신의 집으로 들이닥친 큰어머니와 아버지 때문에 아예 주호진으로부터 벽을 세워버리게 됩니다. 자신의 가정사가 모두 드러나게 되면
주호진과의 관계는 깨어질 게 뻔하기 때문에 이제 정말 자신의 마음을 모른 척 살아보겠다는 생각이었는데요. 도무지 차무이의 이런 행동을 이해할 수 없는 주호진은 정말 거대한 벽을 만난 기분이었죠. 그리고는 이제 정말 완벽한 끝이라고 생각하기에 이릅니다. 이번엔 아주 포기해버린 차무이의 감정을 알아채고 다시 또 도라미가 설치기 시작했네요. 도라미는 차무이의 내면입니다. 또 하나의 인격체처럼 차무이를 몰아세우지만 사실은 상처받고 싶지 않은 차무이의 본능인데요. 그래서 도라미는 상처받으면 한꺼번에 와르르 무너져버리는 차무이가 걱정이 되었던 것이죠. 내키는 대로 본능적으로 행동해버리면 상처를 덜 받게 되는 거라 방어기제를 구축했던 것인데요. 문제는 도라미가 활동하는 동안엔 차무이 머리에 어떤 기억도 없다는 것이죠. 차무이는 주호진과의 이별이 너무도 괴로워 머릿속이 빈 채로 지내는 게 차라리 낫다고 생각하게 되었죠. 차무이는 아예 힘든 상황이 생기면 스스로 도라미를 불렀죠. 지금의 모든 걸 이룬 건 차무이가 아니라고 도라미가 모두 이룬 거라 생각했습니다. 차무이가 6개월 뇌사 상태였을 때 영화 주인공 도라미가 세계를 돌아다니며 차무이를 홍보해 주었었죠. 그 도라미가 지금의 차무이를 만든 것이었고요. 그래서 이제는 눈을 감고 이 순간으로부터 도망가겠다 마음먹으면 시간과 공간이 훌쩍 바뀐 어떤 순간으로 바로 이동이 되는데요. 그 시간과 공간의 갭은 도라미가 메꾸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차무이는 한국으로 오던 비행기에서 쿠로사와 히로와 만나게 되고 입맞춤까지 했지만 모두 까마득 잊어버리고 말았죠. 차무이의 머릿속엔 온통 주호진 뿐이었지만 주호진과 마주칠 일은 없었습니다. 재미있게도 주호진과 만나는 사람은 바로 도라미였죠. 본능대로 행동해도 되는 도라미는 마음대로 행동하는 대신 상처를 받지 않는다 생각했던 건데요. 아무 거리낌 없이 마음대로 주호진의 집을 찾아간 도라미는 자신 멋대로 하고 싶은 행동과 말을 하고 있었죠. 주호진은 차무이가 장난하는 게 아닌지 처음엔 의심의 눈으로 살피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분명 차무이는 도라미가 했던 행동과 말을 전혀 기억하지 못하고 있었는데요. 이렇게 도라미가 활동하는 상황에 차무이는 정신을 차리니 이탈리아에 이미 도착해 있었네요. 주호진 역시 이탈리아로 올 수밖에 없었죠. 차무이가 어떤 상태인지 잘 알면서 혼자 떨어져 나갈 수는 없었기 때문인데요. 이탈리아에서 도라미는 매일 밤 주호진을 찾아왔습니다. 공식적인 촬영 시간 외에는 모두 도라미가 활동을 하게 되는데요. 주호진은 매일 도라미와 만나면서 차무이의 깊은 내면과 소통할 수 있게 됩니다. 처음엔 섬뜩한 느낌이었지만 시간이 갈수록 진짜 차무이를 이해하게 되는데요. 더구나 도라미는 이제까지 감추고 있었던 모든 비밀을 주호진에게 털어놓았죠. 자신의 7살 생일날 자신의 엄마가 케이크에 나쁜 걸 타서 아빠에게 먹였던 일. 그래서 아빠는 세상을 떠났다고 하는데요. 물론 그 엄마 역시 아빠의 뒤를 따랐다고 했죠. 더 끔찍한 건 그 엄마가 그 케이크를 차무이에게 먹이려고 안간힘을 썼었다는 것이죠. 차무이는 그 모든 걸 기억하지만 사람들에게 그 사실을 안다고 하면 자신을 끔찍하게 생각할까봐 기억을 잃었다며 깔깔 웃고 다녔다고 했네요. 주호진은 이제 차무이의 언어를 잘 이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왜냐면 도라미라는 통역사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한때 주호진은 차무이의 언어를 알아들을 수 없었죠. 세계 각국의 언어를 모두 통역할 수 있지만 특히 차무이의 언어만 해독이 안 되었던 건데요. 김영환 선생의 말처럼 모르는 말이면 공부를 해야 했던 것이죠. 자신이 쓰는 언어랑 다르기 때문에 잘 들여다보고 잘 해석해야 했던 것인데요. 이 사랑이 통역이 되는 이유는 모두 도라미 덕분이었죠. 차무이에게 축제를 만들어준 것도 역시 도라미였고 말이죠. 이탈리아에서 모든 촬영을 마친 후 차무이는 주호진을 통해 도라미로 돌아다녔던 자신의 기억을 모두 되찾게 됩니다. 그래서 주호진과 더욱 가까워지는데요. 주호진은 우리는 반드시 헤어질 것이기 때문에 만나는 동안
헤어짐을 불안해하지는 말자고 했네요. 도라미를 통해 참우이가 무엇을 두려워하는지 알게 되었기 때문인데요. 참우이 같은 사람도 드물겠지만 주호진처럼 모든 걸 이해해주고 알아들으려고 노력해주는 그런 사람이 세상에 또 있을까 생각이 들었네요. 주호진 역시 평탄한 가정사를 가진 건 아니었죠. 주호진의 엄마는 이혼을 2번이나 했던 아들까지 딸린 남자와 결혼해 주호진을 낳았으니까요. 지금은 부모가 각각의 삶을 살고 있지만 복잡한 가정사와는 달리 정서적으로는 아주 안정되게 키워진 주호진인데요. 외할아버지로부터 물려받은 저택에는 서점보다 더 큰 규모의 서재가 있었죠. 아마도 책을 통해 그리고 지식인인 부모를 통해 주호진은 참 잘 길러진 사람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불행과 불안을 매달고 사는 참우이를 온전히 껴안을 수 있었던 것이고요. 하지만 참우이에게는 영원히 풀 수 없는 불안이 남아 있었죠. 또 언젠가 도라미가 나타나면 어쩌나 하는 것인데요. 아마도 작가는 완벽하게 행복해지는 참우이로 결말을 내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참우이가 극복하지 못한 과거를 파헤쳐 7살 생일날 케이크 사건이 있기는 했지만 그 엄마도 아빠도 생존해 있다는 사실까지 공개해버리는데요. 그리고 또 놀라운 건 도라미 모습의 두려운 존재는 사실 참우이의 엄마였던 것이죠. 아마도 끝까지 케이크를 먹이려던 엄마의 모습이 자신의 내면의 모습으로 형상화되었던 것 같은데요. 결국 참우이는 살아있는 엄마의 모습을 확인하고 온전하게 제자리로 돌아오는 것으로 대단원의 막이 내리게 됩니다. 작가는 극단적인 삶의 서사를 만들어 참우이와 주호진의 사랑을 통역해 놓았지만 사실 모든 사랑에는 통역이 필요하다는 생각입니다. 왜냐면 김영환 선생의 말대로 자신이 쓰는 언어는 자신이 살아온 삶을 배경으로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주호진처럼 우리 모두 서로 다른 언어를 사용한다는 걸 전제하고 이해의 노력으로 귀 기울여 듣는다면 통역되지 않을 사랑은 없을 것 같네요. 넷플릭스 작품 이 사랑 통역이 되나요? 좋은 작품 덕분에 사랑에 대해 그리고 소통에 대해 깊은 사유를 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 이 사랑 통역이 되나요? 작품 리뷰는 여기까지입니다. 재미있게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